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로 판결이 나왔는데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감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등 감사원 독립성 훼손 등이 탄핵 사유였는데 재판관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요.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불기소로 탄핵 소추된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검사 3명도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검사의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당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국민의힘이 제기해왔던 줄탄핵에 대한 비판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은 가지게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중요해졌습니다. 헌재가 이번 결정에서 재량을 넘어선 것이 아니라고 봤지만 일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만큼 검찰은 돌아온 수장과 함께 남아있는 의혹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심판 결론을 신속하게 내서 국정 회복 그리고 국정 안정이 얼른 돼야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뉴스 브리핑 이번 주 취재기 시는 뭐하니 안다니 극장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3월 13일 목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오늘 첫 뉴스는 국가산단 내 가스 누출 관련된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에 여수 국가산단 내 한 화학공장에서 심한 악취가 나서 직원들이 대피하는 일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쯤 여수시 평여동 국가산단 일원에서 가스 냄새로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예. 여수시와 소방 등 관계기관이 현장에 출동을 했고요. 가스 등이 새는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정확한 지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예. 조사 결과 사고가 발생한 공장 부지 경계선에서는 4곳의 악취 감지기가 있는데 이 가운데 한 곳에서 순간적으로 3ppm 농도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어떤 물질인가요? 네, 현장에서는 원유가 유출됐을 때처럼 심한 악취가 난다는 점에서 황화수소가 누출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후까지도 이 경계선에 있는 동쪽 감지기에서는 악취가 계속 측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일부 회사는 직원들에게 방독면을 착용하고 일을 하라고 하는 등 또 업무를 하는 등 그런 소동이 일었었거든요. 예. 문제는 경보음이 울었던 해당 공장에는 황화수소를 취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예.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다른 공장에서 악취가 나가지고 바람이 불다 보니까 가스가 누출됐다는 건데 아무튼 관계기관은 악취 발생 원인 파악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4.2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 신청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죠. 네, 그렇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후보 등록 개시일 전까지 내려지지 않으면서 조기 대선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달 2일 재보궐선거를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에 따라 전남에서는 기초단체장인 담양군수 재선거와 광양, 고흥, 담양 등 기초의원 3곳에서 재보궐선거 실시가 확정이 됐는데요. 예. 후보자 등록 신청은 내일 마감되고 공식 선거운동은 2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광양과 고흥 지역에서 시, 군 의원을 새로 뽑는 거죠. 네, 맞습니다. 광양시 다선거구 중마동 지역이죠. 이곳은 신용식 전 의원의 당선 무효로 치러지는데 민주당 이돈견, 또 진보당 임기주, 자유통일당 박종열 등이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예. 신건호 전 의원의 당선 무효형 선고로 치러지는 고흥군 나선거구 재선거에는 민주당 김동귀, 무소속 김재열 등이 예비후보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4.2 재보선은 오는 28일에서 29일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다음 달 2일 본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네, 재보궐선거가 4월 2일로 확정이 됐고 사전투표는 28일부터 29일에 진행이
됩니다. 자,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광양, 순천 등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전남도 동부청사에 피해 지원센터를 설립해달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남 동부권 전세 사기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광양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속출하는 피해자가 실질적 도움을 받고 가장 많이 의지하게 되는 곳이 피해자들이 모임인 단체 채팅방뿐이다. 그래서 법률 상담이나 금융 행정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센터가 없기 때문에 일단 필요하다. 채팅방, 채팅방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동부청사에 피해 지원 센터를 설립해 달라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예. 비대위는 전남도에서 동부청사에 지원센터를 설립해 실질적인 회복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예. 비대위는 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또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유효 기간이 오는 5월 31일 만료가 되는데 문제는 피해가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유효 기간을 연장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예. 비대위에는 광양과 순천을 중심으로 임대 사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 등 피해자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단체고요. 예.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10일 이른바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아파트를 임대하고 121명에게 총 98억 4,200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 사업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순천에서도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해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아무래도 동부권의 광양 등 이렇게 피해가 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동부청사에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센터를 좀 설립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순천시가 시 장기 기본 계획을 발표했네요. 네, 순천시는 2040 순천 도시기본계획안이 최근 전남도로부터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번 계획은 순천의 장기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로드맵으로 공생과 희망의 생태수도 인류 순천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기존 2030 도시기본계획과 비교해서 인구 목표는 34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줄였습니다. 또 장래에 개발할 수 있는 용지는 6.79제곱킬로미터에서 6.12제곱킬로미터로 축소를 했고요. 예. 순천시 인구는 지난달 기준 27만 5,848명이거든요. 기본 계획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저성장,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도시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는 게 순천시의 설명입니다. 예. 순천시는 정원 속의 도시, 원도심, 르네상스, 대자보 도시 등 8대 목표를 통해서 컴팩트 도시를 구현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순천 서면 일반 산업단지에 청년들에게 에너지를 불어넣을 핫플이 조성된다는 소식도 있군요. 네, 순천 서면에 있는 일반 산단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주관하는 산단 환경 조성 사업 패키지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예.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와 노후 공장 청년 리뉴얼을 묶은 것으로 산단 주도를 중심으로 3년간 국비 24억 원 등 모두 34억 6천만 원을 투입하는 도시 재생 사업인데요. 예. 순천시는 빛의 거리와 숲속 거리를 조성해 걷고 싶은 도심 속 공원 산단으로 탈바꿈 시킨다는 계획이고요. 예. 노후공장 청년 리뉴얼 사업에는 청년 노동자들의 에너지로 충만한 핫플 거리를 만들게 됩니다. 또 담장 정리나 건물 외벽 도색, 쉼터 조성 등도 추진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정부가 물 공급과 또 홍수 예방을 위해 9개의 신규 댐을 건설하는 방안을 확정했는데 순천 와룡저수지에 추진될 예정이었던 기후대응댐 건설 사업은 이게 보류가 됐다고요? 네, 환경부는 순천 옥천댐 건설 계획에 대해 주민들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보여서 지자체 등과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사업 추진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지난해 정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순천 와룡저수지를 재개발해서 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자연재해와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광양과 순천 여수 산업단지에 원활한 공업용수를 좀 공급하기 위한 광역 상수도 개발 사업이 추진된다고요? 네. 기획재정부는 오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광양 4공업 용수도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사업은 광양과 여수, 순천 지역 산업단지의 공업용수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예. 이 사업이 진행되면 산단 입주 기업이 생산시설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여수 MBC 김단비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취재기는 이제 물가 관련된 이야기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진짜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이런 말이 뭐 표현이 이제 진부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고, 그중에서도 오늘은 밥상 물가 관련 취재하셨죠? 네, 맞습니다. 외식 관련한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직장인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게 아마 점심값일 것 같거든요. 물론 저희 회사도 구내식당이 있긴 하지만 예. 저 같은 경우는 취재를 하다 보면 밖에서 이제 점심을 해결하는 일이 많은데 이게 어느 순간 점심값이 10,000원도 부족하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혹 많더라고요. 요즘 뭐 10,000원 가지고 점심 한 끼 먹으려면 뭘 먹어야 돼요? 주로 뭐 드세요? 저는 되게 궁금했는데, 취재 나가시면 취재 이제 뭐 기자 선배님들, 그리고 네. 영상 촬영 기자 그쵸. 선배님들, 그리고 이제 운전해 운전해 주시는 분들 한 최소 네. 3명, 4명이 먹어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사실 그 버짓 리밋이 예. 저희도 좀 정해져 있잖아요. 네. 고르기 힘드실 것 같아요. 매번 한중일량 뭐 밀가루 쌀 중에 이제 한번 골라보시라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네. 뭐 제육볶음 먹을 때도 있고 돈가스 뭐 칼국수 이런 거 먹을 때도 있긴 한데 보통 기본 4명이서 먹으면 4만 원은 넘고 5만 원 조금 안 되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추가 메뉴 안 시키고 그렇죠. 1인 1메뉴 했을 그렇죠. 때죠. 네, 뭐 냉면만 딱 먹는다. 만두 못 시키고 냉면만 딱 먹었을 때 4만 원 조금 넘는 정도? 만두 시켜버리면 5만 원이 넘을 수도 있고 파전 하나 시켜도 파전은 뭐 이제 한 2만 원대로 가버리니까. 네. 또 어느 순간 사이드를 못 시키게 되더라고. 먹고 취재하고 나면 또 싶은데 힘 빠지는데. 네, 먹고 끝나고. 싶은데 너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일주일에 3번만 사 먹어도 1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잖아요. 그렇네요. 이게 네. 점심을 나가서 사 먹는 게 직장인들한테 어느 순간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고, 이게 지출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된 것 같아요. 구내식당이 있는 직장이면 정말 다행인 거고 근데 맞아요. 구내식당이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진짜 고민이 많다고 하고 주위에서 도시락 싸가지고 먹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제 친구들 중에도. 특히 뭐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친구들은 거기는 더 더 오르고 더 뭐 다양한 메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밥값이 많이 나간다. 그래서 도시락을 그죠. 싸간다라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번 취재하고 다녀오신 곳이 한 구내식당이에요. 네, 저희 고흥군청 구내식당을 어제 점심시간에 제가 다녀왔는데요. 예. 고흥군청 직원들이 한 450명 정도 되는데 300명이 여기서 점심이나 아침을 해결한다고 하더라고요. 매일매일. 이 한 끼 금액은 5,000원인데 원래는 위탁을 줘가지고 그 전문 업체에서 구내식당 운영을 맡았는데 최근에 직영으로 바꿨대요. 그 직영으로 바꾼 이유가 뭐냐면 그 외부 업체를 맡겼을 때는 아무래도 마진을 남겨야 되다 보기 때문에 좀 저렴한 데서 원재료를 가져오는데 직영으로 하게 되면 고흥산 농수산물을 사용하게 되니까 지역 경제에도 조금 효과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직영으로 바꿨고 또 그만큼 메뉴가 좋아지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반응도 와가지고 좋고. 예. 직원들도 이제 구내식당을 찾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구내식당 문을 여는데 11시 반이 되기 전에 줄을 서세요. 다들 업무는 한 11시 한 20분까지 하시고 그때 그러죠. 내려가는 거죠.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근데 이게 일단 금액도 5,000원이니까 너무 좀 합리적이고 심지어 다른 밖이랑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그렇죠, 저렴한 그렇죠. 가격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아졌다고 하는데 이 구내식당이 인기가 많아지면서 좀 고민도 있다고요. 당연히 이제
구내식당을 너무 이용하다 보면 그 지역 상권들은 또 그만큼 장사를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군청 옆에 이제 군청 주위에는 직원들도 있고 그 파생되는 다른 업종들도 있다 보니 식당들도 많이 분명히 들어서게 될 텐데 이게 구내식당이 너무 잘 나오고 가격이 저렴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만큼 지역 상권을 이용하지 않게 되니 당연히 상인들도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불만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흥군도 되게 고민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직영으로 바꾼 것도 지역산 농수산물을 일단 사용하면 선순환 구조가 구축이 되니까 거기서 또 좋은 점이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은 구내식당 운영을 안 한다고 해요. 왜요? 옆에 이제 사 먹어라. 아. 지역 상권 동료 차원에서 우와. 보호 차원에서 한 달에 한 번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부서별로 좀 이 부서는 오늘 나가서 드세요 해야지 한 번에 다 몰리면 또 금요일만 박 터지겠어요. 또. 근데 또 저희가 과거 사례를 찾아보면 김영란법 이제 예, 한창 예. 생겼을 때 그때도 막 지역 상권들이 엄청 힘들어했거든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식사 대접 같은 거가 힘들어지니까. 네, 지자체별로 이제 점심은 나가서 먹자 이런 캠페인이 또 한창 있었어요. 전국별로. 그랬어요. 근데 이거에 뭐 이제 이거와 비슷하게? 비슷한 캠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정말 점심 외식은 점점 안 하는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식비 부담이 실제 수치상으로도 많이 올랐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그 월 평균 식비 지출액을 2019년도에서 2024년도 이렇게 5년 사이에 얼마나 바뀌었는지 비교한 데이터가 있어요. 예. 그래서 2019년도에 월 평균 식비 지출액이 66만 6천 원이었는데 예. 지난해에는 84만 1천 원으로 26%가 올랐습니다. 예. 근데 이게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식비에 대한 비중이 크기 때문에 타격이 더 크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는 26% 올랐지만 예. 소득 하위 20% 이제에 있는 가구 같은 경우에는 40% 가까이 식비 지출액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소득 하위,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이렇게 타격이 더 크다는 거고, 예. 그다음에 또 한국 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라는 게 있어요. 예. 여기 들어가 보면 외식비 가격 동향을 지역별로, 뭐 연도별로, 그다음에 달별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 일단 저희는 전남 지역이니까 2025년 이제 기준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칼국수가 한 8,800원대, 예. 냉면이 9,200원대, 비빔밥 9,000원대, 삼계탕은 15,800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전국이랑 비교해봤을 때 전남이 조금 낮은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도 네. 근데도 이제 10,000원으로 냉면, 비빔밥 정도 먹을 수 있고 삼계탕은 이제 엄두도 못 내고. 네. 사실은 10,000원 가지고 있으면은 그 저렴한 진짜 메뉴 하나 딱 단일 메뉴를 하나 사 먹고 커피는 못 마시고. 그렇죠. 커피 마시려면 또 어차피 뭐 5,000원 정도 들어가니까. 네. 이게 그래요. 사실 뭐 우리가 이용하는 이용자도 부담인 건 마찬가지겠지만 외식업계가 정말 타격이 크겠어요. 근데 실제로 1월 기준으로 그 11월부터 1월 사이 2달 동안 20만 명이 넘게 자영업자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총 전국 자영업자 수가 550만 명인데 네. 이 코로나 때 수준이고요. 이게 이 550만 명이라는 것은 IMF 저희 위기 당시에 1997년보다도 더 적은 숫자라고 해요. 이게 다 외식업 관련된 자영업자인 거죠? 맞습니다. 원재료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또 공공요금, 가스, 수도, 뭐 전기세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다 보니까 안 그래도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가 이런 물가까지 오르니까 이 자영업자들이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메뉴 가격을 계속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 때는 그래도 저희가 워낙 이제 안 좋다 보니 뭐 대출 만기 연장이라든지 이자 상환 유예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조금 있었는데 예. 이게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이 정책들도 다 끊겼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좀 힘들게 버틴 분들이 이번에 뭐 12.3 계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고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타격이 오니까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폐업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런 외식업계가 체감하는 힘듦이나 혹은 이용자가 느끼는 뭐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전남 지역 내에서도 지역별로 좀 차이가 나는 것들도 있을까요? 혹시 뭐 군 단위나 시 단위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땐 오히려 시 단위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 여소동만 나가봐도 그 점포 내놓은 것들이 임대가 너무 많이 붙어 있죠.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시군 뭐 인구가 크고 많고 적고를 따질 건 아닌 것 같고 예.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물가 관련 외식 밥상 물가 관련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이번 주 취재기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MBC 라디오 1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시는 뭐하니? 뻔하고 지루한 공무원은 가라. 뻔뻔하고 통통 튀는 공무원이 온다. 시는 뭐하니 시간입니다. 자, 저희 라디오 전망대 3월 개편을 맞이해서 지난주부터 출발한 코너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자체 소식을 좀 뻔하지 않고 재미나게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매주 순천, 여수, 광양시의 소식을 좀 저희가 준비를 할 텐데요. 지난주에 아주 반응이 핫했습니다. 순천시에서 나와서 통통 튀는 공무원 분들께서 소개를 주셨고요. 자, 오늘은 질 수 없다. 여수시에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질 수 없다. 네, 질 수 없다. 좋아요, 좋아요. 두 분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아마 두 분께서 지난주에 순천시에서 그 방송했던 영상을 보신 것 같아요. 맞아요. 보셨죠?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지난주에는 그 순천시 흑두루미, 두루미, 루미가 막 여기저기 붙어 있었는데 오늘은 여수 다섬이가 지금 한 5마리가 제 눈앞에 보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두 분께서도 너무너무 귀여운 그 팀복, 다섬이 그려진 팀복을 입고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두 분 소개 들어보도록 하죠. 누구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여수시에서 홍보를 제일 잘할 것 같아서 오. 나왔습니다. 네, 도시행정팀장 김희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제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1번인 줄 알고 왔거든요. 아쉽지만 두 번째로 잘할 사람 천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이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행정. 봅시다. 네.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보니까 소속된 팀이 홍보팀은 지금 아니시고 도시행정팀 그리고 선박람회 조직위원회 홍보 마케팅 팀에 각각 계십니다. 주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인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이제 도시계획과에 근무하고 있고요. 예. 뭐 이제 도시가 발전하려면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많겠지만 먼저 이렇게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고 좀 도시의 큰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는 부서이고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뭐 도시의 경관 그리고 조명 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박람회 조직위 홍보 마케팅 팀은 네. 뭐 얼추 알 것 같긴 한데 네, 어떤 그렇죠. 일을 이름에 다 하고 담겨 계세요? 있으니까요. 네. 우리 여수에서 내년에 열리는 빅 이벤트 다들 아시지만 아주 빅 이벤트죠. 아시지만 아직도 그게 뭐야? 뭐 하고 있어? 모르시는 분들이 맞아요. 더러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를 담당하는 조직위원회에서 홍보와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민 팀장님입니다. 네. 자, 근데 이렇게 두 분이 뭐 부서도 다르고 그냥 접점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함께 뭉쳐서 홍보를 해야겠다 하고 마이크 앞에 오셨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저희가 공통점이 있죠. 있어요? 네. 혹시 공통점- 눈치를 못 아니 채셨나요? 미모는 아닌 것 같고. 아니 저 미모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렇구나. 예, 미모라는 네. 공통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다른 공통점이 또 있어요? 네. 눈치를 좀 채셨어야 되는데 저희 목소리가 좀 그러니까요. 제가 안 그래도 말씀들을 너무 잘하시고 일단 네. 팀장님들 같지가 않으시고
목소리가 이제- 일단 톤이 너무 좋으세요, 두 분 다. 아,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그 직장 안에 있는 동호회가 있어요. 네. 네. 은쟁반의 옥구슬이라고. 네, 잠시 죄송해요. 은쟁반의 옥구슬. 네, 또롱또롱또롱또롱.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죠. 네. 사실은 여수시 홍보 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네. 여수시 공원 음악 방송, 여수 아이파크 뮤직을 진행하고 있는 DJ입니다. DJ들입니다. 역시 네. 왠지 두 분 DJ 분들이 오셨군요. 네. 저는 오늘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우리가 한번 계속 진행해야 되는 자리를 거 좀 아닌가요? 이런 네. 욕심, 열정 좋습니다. 아니, 여수시 라디오 방송이 있어요? 라디오는 아니고요. 예. 이제 공원 음악 방송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한 공원이 한 20개 정도 송출되고 있는데 여수 시정 소식하고 또 시민들이 알만한 또 꼭 필요한 소식들 모아서 안내해드리면서 또 음악도 보내드리고요. 24시간 가끔- 방송입니다. 가끔 산책하면 네. 네, 그 맞아요. 이렇게 그 스피커에서 나오는 네. 목소리가 네, 두 분이셨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매번 두 분, 아니겠지만. 네네, 이제 네. 저희가 공무원들이 한 15명 정도 있고요. 네. 그리고 자원봉사해 주시는 시민분들이 또 있습니다. 어허, 네, 그래서 그래요? 같이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개국 멤버시라고요. 영민 팀장님께서는 아, 네, 그렇습니다. 언제 개국한 네, 거예요? 사실 지금 현재 은쟁반 옥구슬은 2015년 이름이 10년 됐어요. 네, 10년, 네. 네. 10년이나 됐는데요. 사실은 그 전에 한 2010년 정도에 첫 시도가 좀 있었습니다. 음. 그 당시에 방송과 영상에 좀 열정이 있으셨던 그 현재 과장님이 있으신데요. 네, 네. 알 것 같아요. 아, 네. 누군지 아시겠죠? 네. 네, 그분이 이제 열정에 이끌려서 네. 제가 뭐 여수시에서 운영하는 시정 뉴스나 아니면 뭐 나레이션 또 이렇게 음악 방송까지 이렇게 네.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스튜디오도 없고 또 진행할 수 있는 요원도 없다 보니까 예, 예. 몇 번 하고 인사 발령에 의해서 끝나버렸죠. 아쉬워, 네. 아쉬워. 2015년에 예. 다시 제가 공보실에 오게 되면서 네. 음악 다시, 방송을 시작하게 네, 됐습니다. 살리신 거예요? 네. 그리고 그래서 그때 시작하면서 다시 이제 그 DJ들을 모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영민 팀장이 네. 개국하시고 저는 다음에 들어가고 그리고 어허. 또 계속해서 이제 후배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네. 현재까지 이렇게 된 지금은 거죠. 스튜디오도 잘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시에 그러니까요. 있더라고요. 그런 그 네, 조만간 한번 우리 맞아요. 우리 송하나님께서도 갑자기 이렇게 송하나님도 갑자기 이렇게 섭외를요. 저희 방송에 예. 한번 오셔가지고 네, 오늘 네. 저희가 섭외를 한 거니까 아, 네. 일단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직접 뭐 원고도 쓰고 진행도 하고 선곡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예. 우리 작가님 없으시고. 네, 작가 없어요. 저희가 선곡하고 뭐 다 쓰고요. 또 심지어는 편집까지. 아 네. 정말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뭐 서로 편집이랄 건 없죠. 네, 맞아요. 편집이 사실 어려우니까 네. 그냥 날 것으로 다 그냥 아, 그래도 바로 이 두 분 나갑니다. 어쨌든 이 방송인 분들이 오셔서 그런지 네. 분위기가 아주 제가 마음이 좀 든든한 아이고, 그런 생각이 감사합니다. 듭니다. 네. 자, 그럼 저는 일단 너무 어떻게 방송을 하신다는 건지 좀 궁금한 마음이 제일 먼저 드는데 아, 네. 야. 실례가 안 된다면 DJ 어떻게 하셨는지 조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건 무슨 장기 그런 거 장기 다 하고 자랑인가요? 갔어요, 순철 씨도. 아, 그래요? 우리 장기는 장기 많은 영민 팀장님이 영민 팀장님 우리- 좋습니다. 네, 네. DJ 뭐 음악방송, 애칭 네. 같은 거 있어요? 아 저는 미니라고 합니다. 안녕 나는 미니라고 해. 저는 미니라고 해요. 미니. 네. 네. 자, 그럼 미니의 리제 한번 들어. 네, 근데 아유. 항상 저희 스튜디오에서만 하다가 이게 아이, 그럼 진짜 깔지 마시고 방송국에 바로 올라갈까 들어갈게요. 너무 긴장돼요. 음악 준비되어 있죠. 바로 가겠습니다. 어떡해. 나이를 먹을수록 어제 일도 기억 안 난다는 말에 공감하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특정 음악을 들으면 오래전 일이 또렷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우연히 들은 노래로 과거에 만났던 사람, 학창 시절, 때로는 계절과 날씨까지도 떠오르는데요. 미니의 달콤 음악다방, 오늘은 저의 과거를 추억하는 노래들로 한 시간 꾸며보겠습니다. 와, 저 방금 부끄럽네요. 약간 온몸에 소름이 살짝 돋았어요.
와, 이거 저 자리를 좀 내놔야 할 것 같은 극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와, 너무너무 멋지고, 아, 이렇게 하시는군요. 네. 여러분들, 여수시청의 공무원 분들이시고요. DJ를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영민 팀장님이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시는 뭐하니 앞으로도 이제 든든한 마음으로 하게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혹시 순천시에서 했던 거 보셨어요? 네, 봤죠. 네. 봤어요. 어떠셨어요? 정말 뻔뻔한 공부를 아니 뻔하지 않아서 예. 너무 좋았고요. 저희도 좀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네. 좀 상당히 했습니다. 그 순천시는 좀 연령대가 MG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 그들과의 차별성. 저희는 뭐 MG는 아니지만 뭐 경력 있는 경력직으로서 예. 오. 네. 어디서나 그렇죠. 저희는 그 중년 아줌마의 그냥 아줌마 빠오자. 너무 좋아요. 네, 중년 있잖아요. 아줌마 예, 빠오러 예. 가겠습니다. 옷구슬 드리니까. 네. 예. 녹진한 그 경력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각오까지 들어봤고요. 자, 일단 오늘 전해주실 첫 소식 본격적으로 좀 들어볼까요? 네. 네. 오늘 첫 소식은 제가 좀 준비했고요. 예. 요즘 날도 풀리고 또 건강에 대한 관심 참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건강 한마당 체험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네. 3월 15일 토요일 웅천 친수공원에서 열립니다. 이제 이번 행사가 이제 두 번째긴 한데요. 예. 네, 작년에 그 참석하신 분들 보니까 정말 반응이 좋았고 맞아요. 또 가족과 함께 네. 즐기기 참 좋다 그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건강 네. 체험 한마당, 건강을 체험하는 한마당 잘 모르겠는데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건강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예. 21개가 있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그 이제 건강체험 부스 사이에 저희 선박람회 부스도 있으니까 네. 하겠습니다. 예. 그럼 21개 중에 한 개는 선박람인가요? 아, 그럼요. 또 건강도 어디서나. 챙기고 선박람회도 알아가고 아하. 일석이조네요. 네. 그 부스에는 뭘 할 수 있어요? 이제 건강체험 부스에서는 일단 각종 검진, 검사 그런 것들 건강에 필요한 것들 일단 할 수 있고요. 예. 뭐 혈압, 혈당 그런 것도 있고 또 우울, 검사, 스트레스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예. 21개 부스에서 예. 기념품을 드립니다. 참여하시면.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기념품 받아갈 네, 수 있는 네. 거예요? 어허, 아무나? 저희 장바구니 아무나. 좀 챙겨가면 됩니까? 이게 아줌마 파워라니까. 그렇죠. 아니. 우리는 이렇게 장바구니 같은 거 꼭 챙겨가야 됩니다. 열심히 네. 참여해서 저 네. 기념품 갑자기 받아오겠습니다. 듣던 분들이요. 네. 귀를 쫑긋하시면서 뭐라고? 사실 하는 소리 들었거든요. 네. 지금 방금. 다시 네. 한번 어디서 언제 하는지. 네. 3월 15일 토요일이고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웅천 친수공원에서 11시부터 열립니다. 그러면은 어떤 가서 일단 신청 같은 건 없이 바로 갈 수 있는 네, 거예요? 건강 체험 부스는 뭐 누구나 체험하실 수 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 걷기가 있습니다. 이제 어. 걷기는 네. 우리가 뭐 한 3코스 정도 해서 네. 사전에 신청을 받고요. 700팀 선착순이고요. 사전에 신청하지 않으신 분도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고 해요. 당일에 가서 종합 안내소에서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네, 지금 맞아요. 신청 네.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사전에 신청한다는 건 이제 당일 걷기는 아, 오후지만 예. 네, 11시부터 신청을 한다는 11시 얘기가 전부터 신청을 되겠습니다. 해서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뭐 도보 걷기도 있고 맨발 걷기도 있고 다르던데 이거는 뭐예요? 이제 우리가 도보 걷기는 예. 이제 보통 신발 신고 걷는 거 일반 걷는 것이고 일반 걷는 거고요. 이제 맨발 맨발 걷기는 이제 그 말로 맨발로 걷는 건데 이제 도보 걷기는 총 2코스가 있고요. 예. 맨발 코스는 한 코스가 있습니다. 도보 코스 2코스가 이제 선소 우리가 행사장에서 선소 코스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장도를 돌아오는 코스 두 번째 코스가 있습니다. 근데 코스를 돌아올 때 중요한 것은 반환점에 가서 도장을 꼭 받아가지고 오셔야 인정이 된다는 거. 그런 근데 또 왜 스탬프를 받아야 되죠? 그래야 기념품을 받잖아요. 그렇죠. 기념품 받아야죠. 네. 그런 거 꼭 네. 받아야죠. 그걸 찍는 네. 재미도 있고요. 네, 맞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네. 자, 근데 맨발 걷기를 요즘 참 많이 하시는데 맨발 네. 걷기 코스는 어디에 마련돼 있어요? 맨발 걷기는 웅천 친수공원 해변에서 하실 수 있어요. 아. 맨발 걷기는 2시 반부터 3시 50분까지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예. 여기서도 맨발 체험하고 나면 스탬프를 찍어드리니까 꼭 체험하시기 받아가세요. 바랍니다. 네. 그 웅천 해변에는 평소에도 맨발로 걸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맞아요. 많으시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네. 원래 걷던 분들 오셔서 이번 주 토요일에 걸으시고
스탬프 받아가시고 찍고 선물 받고. 받아가지고 네. 너무 재밌을 것 좋은데요. 같아요. 근데 일단은 솔직히 걱정되는 게 있어요. 맨발 걷기를 한다는 것은 진짜 살이 닿는 거기 때문에 그 아, 땅 관리가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고 이 건강 안전 관리 또 건강 축제인데 이게 사고가 있으면 안 되는 네, 거잖아요. 네. 어떻게 맞아요. 준비를 좀 하고 네. 계세요? 근데 혹시 맨발 걷기를 하다가 예. 다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게 보건소에서 준비하는 행사다 보니까 네. 응급 의료 보수가 또 있습니다. 음, 이제 간단한 네. 이런 사고들은 예.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니까요.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 자체는 괜찮은 거죠? 네네. 그 웅천 해변이 평소에도 많이 걷기 때문에요. 맞아요. 저희 시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옆에 세족장 있어요. 아, 네. 세족장이 있으니까 걷고 또 이렇게 또 씻고 깔끔하게. 네, 하고 있습니다. 씻고 갈 네. 수 있을 특별히 또 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민 팀장님께서 사실 선박람회에서 나오신 만큼 매주 나오실 때마다 조금씩 네. 지금 선박람회가 어떻게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지 시민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네, 네. 쏙쏙 집어서 지금 저희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좋은 자리가 마련돼서 저 네. 선박람회 홍보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네. 자,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섬 어떻게 돼가고 있는 맞아요. 거예요? 사실 저 걱정하시는 궁금해요, 것처럼 진짜. 네. 박람회 한다고는 하는데 돌산 짊어지고 흙바닥밖에 안 보인다. 뭐 하고 그러니까요. 있냐. 이런 걱정스러운 질문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근데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지금 현재 박람회장 종합 운영을 맡을 대행사 선정을 하고 있고요. 또 박람회장 각 시설을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한 용역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주 정도면은 10대 핵심 사업도 확정이 될 것 같고요. 또 돌산 진모지구는 지금 기반 공사가 다 완료가 돼서 이제 조직위원회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올해 7월부터는 박람회장 조성 공사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그때쯤이면 시민 여러분들도 잘 되고 있구나. 뭔가 좀 보일까요? 네, 보이는구나 맞아요. 하실 지금 사실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서 네, 맞아요. 이 섬, 거대한 섬을 가지고 어떻게 주제로 할 것인가라는 네. 것도 궁금하고 네. 준비를 하고 있는 건 맞아? 이런 생각이 사실 맞아요. 드는 거 맞거든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걱정보다 응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어떤 말 제일 듣고 싶으세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힘내라. 우리도 보여야죠, 도와줄게.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맞아. 그래서 영민 팀장님이 그래서 이렇게 옷을 준비해 오신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정말. 보이는 라디오 꼭 보셔야 됩니다. 지금 팀장님 두 분께서 정말 귀여운 다솜이 옷을 입고 계시거든요. 네, 너무 안 잘 보시면 어울리죠? 너무너무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여수 MBC 유튜브 뉴스 플러스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방송 소감 좀 들어볼까요? 어떠셨어요? 어제 뭐 잠을 설치셨다는 소문이. 솔직히 정말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쫀득쫀득해요 심장이. 쫀득쫀득. 네, 쫀득쫀득하고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즐겁다고 하긴 좀 그렇고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네. 해주셔야 돼요. 경험이었습니다 하면 안 되고 네. 앞으로도 특별한 네. 경험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가 3주마다 더 편안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영민 네. 팀장님은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예. 감회가 좀 남달랐습니다. 사실 한 20여 년 전에 제가 MBC에서 일할 뻔한 적이 있었어서 맞죠. 왠지 왠지 이쪽에 왠지 이쪽 저희 같은 그 동종의 네. 느낌이 뭔가 결이 예, 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운명인가 싶을 정도로 좀 남달랐고 너무 재밌었고 사실 조금 긴장을 많이 했어요. 네. 하지만 우리 송하나님 덕분에 긴장 많이 풀어졌고 괜찮았습니다. 재밌었고 앞으로 3주 뒤에 또 박람회 소식 많이 가지고 와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 오늘 첫 시간은 여수시 김희신 이영민 팀장님과 함께 쉬는 뭐하니 들어봤고요. 마무리는 조금 특별하게 아까 저희 이영민 팀장님께서 DJ 했던 게 너무 좋아서 그냥 하기가 아쉬워서 네. 노래 선곡하는 그 오. 부분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맞아요. 아까 노래 실제로 선곡도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노래 선곡으로 멘트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독님 저희 노래 다시 한 번만 주세요. 네, 미니의 달콤 음악다방 오늘은 저의 과거를 추억하는 노래들로 1시간 꾸며보겠습니다. 첫 곡 들려드릴게요. 초등학교 6학년 저의 첫 수학여행을 떠올리는 노래 서태지와 아이들의 우리들만의 추억. Yo, Teddy, you ready to rock the house? Yeah, let's do it. How we gonna do that? Like this.
Cause she wants to funk. 소리쳐주던 예쁘게 웃었던 아름다운 너희들의 모습이 좋았어. 함께 기뻐하고 모두 다 같이 웃고 서로를 걱정했던 우리들만의 내 추억들. 안다니 여사하고 함께하는 안다니 극장 홀쑥. 안다니 여사님 아니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여기저기 안 다니는 곳이 없고 나 다 안다는 안다니 여사네. 아유 유라 아나운서 반갑네. 반가워요. 서울 총각은 어디 가고? 너무 서운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벌써? 총각은 예비군 훈련 갔어요. 엄매 나라 사랑하는 마음까지 있고 얼굴만 이쁜 게 아니었네. 그쵸? 아니 근데 여사님 안색이 왜 이렇게 좀 안 좋아 보이시는 것 같아요? 안 좋지 왔다. 나 방송국에 오면서 얼마나 놀랐는가. 나 유라 아나운서 얼굴도 못 보고 그냥 무지개 다리를 건너볼 뻔했네. 어머 이거 봐보세요. 왜? 지금도 이거 식은땀이 나네. 어머. 아니 무슨 일이세요? 나가 베스트 드라이버요. 이 일 아니었으면 나가 택시 기사 했을 거네. 근데 운전하기가 더 힘들어 죽겠네. 왜요? 도로에 보면은 그 이 짝에서 저 짝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 딱 한가운데 중앙분리대 설치를 안 한가. 네네 그거 막 볼록볼록 되어 있는 그치. 거요? 차가 쌩쌩 달린게 무단횡단하지 말라고 간이로 중앙분리대를 설치한 거 말이네. 그쵸 그거 뭐 주황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고 그치.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네. 이게 가지런히 놓여져 있었는데 딱 쓰러져 있더란 말이네. 어머 나 아무 생각 안 하고 운전하다가 갑자기 요 바닥에 쓰러져 갖고 있는 게 딱 눈에 보인 게 안 놀라웠는가. 놀라지. 그치. 그래서 그 순간에 나가 브레이크를 밟아볼까 옆으로 비껴볼까 오만 가지 생각이 나면서 어머 시겁에 불었네. 생각 같아서는 내 차가 그냥 개구리만 키로 활짝 뛰어넘어 불고 싶지만은 어머 어떡해. 그런 기능은 없으니까 그런 찍었어. 기능은 아직은 없어요. 예, 아직은 그제. 없는데 아니 저도 운전 중에 그런 적 있었어요. 이게 막 가다가 중간에 갑자기 픽 넘어져 있는 거. 그런 것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알고 본 게 나가요. 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이 중앙분리대가 갑자기 쓰러진다 요런 게 의외로 자주 있다더만. 요 중앙분리대가 그 교통사고가 나면은 차가 파손될 수 있잖은가. 예. 그걸 막으려고 부드러운 재질로 만들었다고. 그래서 이게 내구성이 좀 약할 수밖에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맞네. 예. 나 여기 오면서 쭉 여수 시내를 돌아본 게 나가 베스트 드라이버잖여? 근데 요것들이 변형이 돼갖고 물도 못 마신 꽃맹기로 그냥 축 젖어 있는 곳들도 있더란께. 저기 아래 받치고 있는 그 받침대가 뽑혀불고 나 오면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 아이고 자기도 분리대가 뽕 빠져있는 걸 보고서 그 시에다가 민원도 넣고 그랬다더만. 그래요. 아니 근데 진짜 이거 피하다가 사고 나면 어떡해요. 그니까 누가 책임질 거요 이거. 나 지난번에 순천도 본게 저 그 강변로 쪽에 민원이 많아갖고 작년에 싹 조사도 하고 그랬대. 근데 여 문제만이 아니요. 그래요? 전국에서 다 비슷한 상황이 많더라고. 한참 무단횡단이 심해진 게 이 간이 중앙분리대가 해결사다 해갖고 한 10여 년 전부터인가 지자체들에서 겁나 많이 설치했거든. 아니 이게 그래서 무단횡단은 좀 확실히 줄지 않았어요? 그지. 이 화단 분리대보다 값도 좀 더 싸고 또 길게 막아져 있으니까 무단횡단도 못하고 그런 게 사고도 안 나고. 좋긴 하죠. 그렇지. 네. 그래서 좋긴 한디 이제 노후화돼서 그런가 플라스틱이라 약해서 그런가 저기 엊그제 강풍 불었을 때 네네네. 제주도에서 이거 다 통째로 뽑혀갖고 날아가 불었어. 여름에는 더운 게 또 겨울에는 추워진 게 이게 또 픽 쓰러지기도 한다더만. 이게 뭐 만드는 규정 같은 게 따로 있다고 하던데? 맞아. 이 높이가 한 90cm는 돼야 되고 부딪혀도 파손이 되면 안 된다 하고 또 연성이 있어갖고 그 모양이 바뀌면 안 된다 뭐 요런 또 온도 뭐 기본 온도에서 변형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규정도 다 있는데 예. 아니 그러면 쓰러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요. 이게 쓰러지면 안 되는데 자꾸 쓰러져요. 이게? 아니 듣기로는 이게 뭐 철로 만들어진 제품보다는 공간도 조금 덜 차지하기도 하고 뭐 설치 비용도 좀 덜 든다나. 그래서 폴리우레탄 그런 거 쓴다던데. 그치. 이게 플라스틱 같은 걸. 네. 이게 암만 규정에 맞게 설치한다고 해도 몇 달 뒤에 또 망가져 보면 그거 되겠는가? 부서지고 휘어지고 부러지고 애초에 잘 만들면 되잖아. 맞아. 그때마다 땜빵한다가 또 돈이 들어가면 그거 다 우리 세금 아니요. 그렇네요. 네. 아니 세금도 세금인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걸 좀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빨리빨리. 위험하니까. 해마다 그 대한민국 대안전진단식이 요런 게 있어. 네네. 딱 요때만 하는 척 하지 말고 좀 수시로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 맨날 땜빵하면서 살지 말고 뭐라 해도 안전이 제일이잖아. 그럼요. 아유 요즘에는 어째 그냥 다들 장인 정신들이 없어. 아이고 나 운전해서 들어갈 거 생각하니까 또 깝깝하네. 나 가네. 여사님 조심히 가세요. 네. 라디오 전망대가 3월 13일 목요일에 준비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